안녕하십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건 바로 should의 특별용법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 바로 should가 지니는 당위성의 의미였습니다. 당위성,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라는 의미죠. 따라서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 라는 걸 강조할 때 바로 should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당위성을 요구하는 동사들이 있는데 그런 동사들의 대절에는요, 당연히 should가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그런 동사들의 의미에는 당연히 충고, 주장, 요구, 제안, 명령, 소망, 동의, 결심, 선생님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물론 외우면 좋겠습니다만 왜 외웁니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게 뭡니까? 당연히 말하는 사람이 뭐뭐 하겠다고 또는 뭐뭐 하라고 충고, 주장, 요구, 제안, 명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뭐 하라고에 포함된 내용은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should가 포함되는 겁니다.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먼저 생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시면 더 공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절의 내용이 본동사 시점보다 미래,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만 should가 쓰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당위성, 뭐뭐 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건 그 동작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니까, 앞으로 하는 게 옳은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동사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쭉 정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충고입니다. 자, 예문과 동사의 종류를 한번 묶어봤습니다. The doctor advised that I should stop smoking. 의사가 충고했군요. 뭐라고? 내가 담배를 이제 끊어야 한다고. 아직까지 안 끊었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에 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고한다라고 하는 건 늘 앞으로 뭐뭐 하라고입니다. 따라서 충고가 먼저 발생하고 그 충고에 해당되는 게 나중에 발생해야겠죠. 충고니까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should가 포함되겠죠. 됐습니까? 자, 어떤 종류의 동사가 있는가 하면 너 말씀 알고 이제 recommend가 있겠죠. 충고하다, 권고하다 같은 말이니까. 두 번째, 자, 바로 주장입니다. He insisted that the house should be repainted. 얼마나 집이 꼬질꼬질하면 이렇게 말할까요? 그가 주장했어요. 그 집은 페인트 칠 되어져야 한다고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집은 지금 더러운 상태고 주장했던 그 당시엔 집이 더럽고 앞으로 깨끗하게 다시 한번 칠 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거겠죠. 따라서 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옳은 거란 얘기입니다. should를 집어넣는데 문맥상 should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했죠. 특히 미국 사람들은 거의 생략합니다. 따라서 그냥 언뜻 보면 the house be라고 해서 동사 원형 be가 왜 나와 갑자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should가 생략됐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insist라든가 claim, maintain 전부 다 주장하다, 고집하다 그런 의미니까 함께 연관지어 알아두시면 좋겠죠. 세 번째, 바로 요구입니다. 뭐뭐 하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마찬가지 당위성이 포함되겠죠. Billy requested that I should pay off the debt. 아유, 마음 아픈 얘기네요. 빚을 지고 싶어졌겠습니까? 빌리가 요구했죠. 내가 이제는 빚을 좀 갚아야 한다고, 갚는 게 옳다고 말입니다. 아직 빚을 갚지 않은 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should가 쓰였는데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구에 관련된 동사들은요, require, request, demand, urge. urge란 말은 좀 촉구하는 거죠. 강력하게 요구하는 걸 말합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 앞으로 뭐뭐 하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should가 포함되겠죠. 물론 생략 가능하고요. 네 번째, 제안. 뭐뭐 하라고 제안하는 거죠. 왜? 내가 뭔가를 제안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믿고 있으니까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John suggested that we should wait for his wife. 자, 존이 제안했는데 우리가 존의 아내를 기다리는 게 옳다고 제안한 거죠. 그러니까 함께 어디 가기로 했는데 존의 아내만 늦게 오는 거예요. 뭐 하다 늦게 올까요? 다들 야 늦어서 안 돼 가야 돼 하는데 존이 안 돼. 우리 아내를 기다리자. 우리 기다리는 게 옳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should가 포함되는데 물론 생략 가능하죠. 자, 제안한다는 의미의 동사는요. suggest 말고 이제 propose가 있겠죠.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의미를 파악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뭐 하는 게 옳다라고 뭐뭐뭐 한다. 이런 것들이겠죠. 자, 일단 지우고요. 자, 넘어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네 가지 더 보도록 하죠. 여기 네 가지 남았죠. 명령부터 결심까지. 먼저 명령. He ordered that the car should be repaired. 자, 그가 명령했죠. 그 자동차가 망가진 모양인데 고쳐질 필요가 있다고. 고쳐지는 게 옳다고 이제 명령한 거겠죠.
마찬가지 이제 커맨드 같은 경우도 명령하다니까 포함되겠고요. 다음 이제 소망. I desired that the test should be postponed. 자, 안타까운 소망이군요. 나는 소망했습니다. 그 시험이 연기되어지는 게 옳다고, 연기되어져야 된다고, 연기되어지길 바라는 거죠. 공부를 덜 했다는 얘기. 이거 안 좋죠. 시험은 딱 그 날짜 쳐야 됩니다. 그 전에 공부를 끝내는 건 나의 임무, 몫이죠. 그죠? 하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도 이제 should가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생략 가능하면 동사 원형꼴 나오겠죠. 소망, desire, expect, wish,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다음, 자, 동의입니다. 동의. 나도 동의해. 뭐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We agreed that we should buy the house. 오케이, 우린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그 집을 사는 게 옳다고 라고 해서 should가 쓰였죠. 물론 생략 가능하고요. 자, agree 또는 move라고 하는 게 뭐 움직이다, 감동시키다는 뜻 말고 이제 동의하다 있습니다. 사전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자, 결심입니다. I determined that nothing should be changed. 오케이. 나는 결심했군요. 아무것도 바뀌게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바꾸겠다고 이제 결심한 거란 얘기입니다.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겠죠. 마찬가지 미래지향적 should가 포함되겠죠. 자, 결심하다 뭐 decide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한 8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should의 특별 용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데 쓰이는 동사 군도를 봤는데 부탁인데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기본적 개념으로 동사 시점에 뭐뭐 하는 게 옳다라고 뭐뭐뭐 한다의 의미가 있는 동사들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조심할 거 한 2가지 보고 넘어갑니다. 자, 일단 지우고요. 어떤 거냐면 바로 지금까지 공부한 동사들도 말입니다. 그런 동사 중에 일부가 미래지향적 당위성, 즉 앞으로 뭐뭐 하는 게 옳다가 아니라, 그렇죠? 이미 뭐뭐 했거나 같은 시간대에 뭐뭐 하다라는 걸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should가 필요 없겠죠. 왜?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니까 동사 딱 2가지만 조심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있는가 바로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인데 John insisted that the guy kill his wife. 자, 이 문장에서 insist가 나왔다고 해서 insist면 should의 특별용법이니까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게 맞아. 동사 원형 썼군. 앞에는 과거지만 중요한 건 과거일지라도 동사 원형이야. 왜? 여기에 should가 생략됐거든. 내가 바본 줄 아나? 이거 옳은 문장이야. 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 문장이 언뜻 보기에 문법적으로 옳을지 몰라도요, 내용적인 면으로 보면 절대 도의적으로 옳은 게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should가 생략된 문장이라면 당위성이 포함된 거겠죠. 당위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란 얘기인데, 존이 주장했어요. 뭐라고? 그 남자가 존의 아내를 죽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아직 아내가 살아있는데, 그쵸? 아내가 마음에 안 들지. 나는 우리 아내가 싫어. 그래서 시킨 거죠. the guy한테 우리 아내를 좀 죽여줘. 이런 거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마누라 죽이기라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코믹 영화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문맥상 뭐예요? 누가 아내를 살해했는데 존이 볼 땐 저놈이 틀림없어. 그래서 존이 주장한 겁니다. 뭐라고? 저놈이 우리 아내를 죽인 게 틀림없어요 라고 해서 이때는 문맥상 kill이 아니라 바로 had killed라고 해서 과거 완료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존이 주장했던 때보다 the guy가 아내를 죽였던 건 아마 더 전이었겠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had pp를 쓰는 과거 완료를 쓰는 게 옳겠죠. 이해되십니까? 앞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말이죠. 이 insist라고 하는 동사는요,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건 크게 2가지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뭐뭐 하자. 앞으로 뭐뭐 하는 게 옳다라고 해서 미래의 걸 주장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해서 같은 시점이거나 이미 뭐뭐 했다라고 해서 과거에 했던 걸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뭐뭐 하자. 미래의 걸 얘기할 때만 should의 특별용법에 이게 접목이 되는 거지. 미래가 아닐 때는 아닙니다. should가 필요가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존이 주장하기를 그 놈이 아내를 이미 죽였다고. 그러니까 문맥상 뭡니까? 아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아내가 죽은 상황이죠.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기정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주장에 관련된 걸 봤다면 2번째는 바로 suggest입니다. 바로 암시입니다. 암시.
Bob's voice suggested that he be angry. 어허, 이 문장에도 suggest가 쓰였으면 이거 제안하다니까 뭐뭐 하는 게 옳다고 제안한 거야. 그러니까 be가 쓰였지만 앞에 should가 생략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옳은 문장이야 라고 하시면 또 안 되죠. 왜요? 봐요. 주어가 밥의 목소리입니다. 밥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밥의 목소리가 제안했다? 목소리가 뭘 제안합니까? 이 말도 안 되겠죠. 목소리는 제안할 수가 없겠죠. 암시한 겁니다. 암시란 말은 넌지시 그렇다는 걸 이렇게 넌지시 비추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he be angry가 아니겠죠. 그가 앞으로 화를 내는 게 옳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화를 내는 게 옳다고 목소리가 암시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밥의 음성이 암시했어요. 뭐라는 걸? 밥이 화가 나 있다는 걸. 그러니까 밥이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거죠. 밥이 이 자식아 너 돈을 꿨으면 갚아야지 자식아. 안 갚고 자식아 이말 이러면서 목소리가 막 떨리는 거죠. 이렇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밥은 참고 있지만 밥이 화가 나 있다는 걸 넌지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는 suggest가 제안하다가 아니라 암시하다입니다. 암시하다 할 때는요, 이미 그런 걸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should가 쓰이면 안 되겠죠. 따라서 should be가 아니라 바로 was. 왜냐면 같은 과거거든요. 암시했던 그 순간에 화가 나 있었던 거니까 같은 과거기 때문에 was를 썼겠죠. 앞에 건 주장했던 것보다 아내가 살해된 게 더 과거니까 had pp를 썼지만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정리하면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정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건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should가 포함될 수가 없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특히 이 두 가지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insist하고 suggest가 바로 should의 특별용법이 아닌 경우 시험에 곧잘 나오니까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should의 특별용법 첫 번째를 마치고 다음 페이지에 가서 두 번째 거 공부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걸 정확히 이해했다면 금방 끝나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까지는 동사죠. 동사가 아니라 명사에서도 should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명사냐고요? 바로 이런 명사들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바로 다음 페이지 가서 설명드립니다. 정말 쉬워요. 넘어가죠.